안녕하세요. 북한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통일의 길 윤아영입니다. 여러분들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궁금하신가요? 북한의 경제, 사회, 문화 등 평소 궁금했던 북한 이야기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북한 스타일,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하지만 평양은 사정이 좀 다르다고 하죠. 지방 주민들에 비해서 풍족한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 평양. 평양 주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북한 스타일에서 알아봅니다. 네, 오늘 북한 스타일에선 평양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두 분이죠. 통일부의 통일교육원 이인정 교수님, 평양 출신의 탈북민 박수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방송에 나오는 평양의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놀라워요. 생각보다 괜찮네?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평양 출신이시니까 예. 실제로 어떤지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그 함경북도 해령에서 살다가 12살 때 평양예술대학을 거쳐서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7차 당대가 열렸던 사회문화회관에 자리 잡고 있는 모란봉 구역에서 살았고요. 예, 굉장히 거기는 뭐 부르주아들만 산다는 이렇게 특권층들이 산다는 잘 사는 동네로 소문난 그런 구역에서 살다가 남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모란봉 구역 하니까 확 들어보는데 북한은 평양에서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양은 그 지방 사람들도 평양에 와 사는 게 정말 최대의 로망이에요. 아무나 살 수 없고요. 평양에 일단 거주한다는 그 자체가 일반인들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특수성을 가져야만이 평양에 거주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양 시민권이라는 게 굉장히 그게 아무나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자신감과 자부감이 굉장히 긍지가 크죠. 특히 모란봉 구역이 평양에서도 가장 좋은 동네로 알려져 있다고요. 예, 서울에 그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과 강북이 있듯이 평양도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평양과 동평양이 있어요. 그래서 서평양은 여기서 말하면 강남이고요. 동평양은 강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서평양 쪽에 속한 구역에서 사셨다. 그러면 중구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중구역은 권력층들이 사는 정말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평양 고로텔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특권층들만 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북한도 지역별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 북한은 거주지 이동의 자유가 없잖아요. 동평양, 서평양, 중구역 마음대로 이동이 가능한가요, 교수님? 네, 북한에서 주민들은 대부분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군에서 다른 군 갈 때에도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되지만 평양 시민들은 평양 내에서 다른 구역 가더라도 상관없이 이동이 가능하고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어디를 가더라도 특별히 다 통행증이 필요한데 엄격하게 3가지 정도로는 아닙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통행증이 있다면 그 외에 국경 연선 지역을 가려면 또 통행증이 따로 필요하고 특히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평양에 들어오려고 할 때 엄격하게 이렇게 통행증을 발급받는다. 반면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평양 시민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지방 사람들은 그냥 공민증이거든요. 근데 평양 시민만 평양 시민증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을 때 지방에 갈 때에도 특혜를 받거나 아니면 편의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히 평양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평양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아주 옛날부터 말하면 평양에 기본적으로 살았던 그 토착 그 주민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분단되고 또 사회주의 들어서면서 뭐 지주계층이나 이런 사람들 월남하고 또 월북하면서 많이 인구들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6.25 전쟁 후에 전체적으로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바뀌었고 김일성이 평양은 혁명의 수도다. 그리고 혁명의 심장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숙청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동도 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재주가 있거나 아니면 영웅이거나 네. 또 충성심이 뛰어날 때는 반대로 그 가족을 또는 당사자를 평양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게끔 하면서 지금은 상당히 충성심이 높고 또 여러 가지 선별된 사람들만 평양에 살고 있고 평양 내에서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평양에 거주하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네, 북한 인구가 이제 최근 기준으로 보게 되면 2,480만 명 정도 잡는데요. 그 중에 평양 인구는 286만 명 정도입니다. 10% 전후로 유지돼 왔다가 예. 이제 최근에 행정구역 개편도 되고 또 인구들도 조금 축소되고 하면서 지금은 300만 명까지 갔었다가 280만 명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그럼 평양에 입성했다 하면 좀 잘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여러 특혜들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뭐 권력이든 부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이렇게 유리한 조건의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수연 씨가 그렇게 대단한 곳에 사셨는지 몰랐는데요. 좀 전에 중구역은 특권층, 정말 부유한 계층만 사는 곳이다. 예.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길래 그렇게 칭을 하는 걸까요? 중구역 같은 경우는 뭐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뉴욕에 뭐 맨해튼이 있다면 평양에도 그런 그 부자 동네가 있죠. 예. 바로 거기가 그 권력과 그 부를 모두 다 겸비한 이런 그런 사람들이 중구역에 살 수 있어요. 혹시 지인분 중에서 중구역 사신 분은 없나요? 꽤 많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런 분들은 밖에서 잘 외출 안 해요. 다 집에서 여가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손님이나 친척들이 오게 되면 이런 커피도 일반 커피도 아니고요. 카푸치노나 차를 이렇게 대접을 시키고 그리고 제 친구는 그 굉장히 정말 큰 부자인데 집에 수영장이 다 있어요. 예, 수영장 다 있고 그리고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요. 예. 친구들끼리 들어가서 그냥 정말 그 수영을 하면서 맥주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죠. 네, 그러면 그 수영장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그런 친구들,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주로 항일 빨치산 자녀들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이세들이죠. 부모님들은 나이가 드시니까 다 몸들이 안 좋고 그 이세들이 이렇게 호화롭게 파티 문화나 이런 서양 문화에 굉장히 많이 길들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 제일동포, 청년 이런 무역 회사 쪽에 일을 하시는 이런 제일동포 가족 자녀분들 그리고 나라의 그 자원을 수출하는 이런 무역 회사에서 일을 하는 이런 자녀 2세들 이렇게 그런 분들이 주로 이런 호화롭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생활을 이어나가는 중구역이 있는가 하면 또 평양에도 상대적으로 좀 빈민 계층들이 사는 구역도 있다면서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이렇게 많이 심각한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양 시민 치고는 조금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평양도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이제 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의 특성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말씀 주신 중구역 같은 곳이 있는 반면 이제 대동강 선교 구역 이렇게 부르는 곳은 유명한 평양 내 공장들, 그래서 평양 기초식품 공장 또는 평양 편집 공장 이런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장 노동자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쪽입니다. 같은 평양 내에서도 정말 상반된 모습일 것 같은데 평양에는 고급 아파트도 많죠? 네, 이제 고급 아파트 중에 특별히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졌던 것이 이제 작년 11월에 만들어졌던 53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게 김책공업종합대학 인근에 이제 미래과학자 거리라고 해서 김정은이 이제 그때 은하호 등등 해가지고 은하자를 붙인 은하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워낙 53층에다가 19개 동까지 되어 있고 한 2,500세대, 그리고
매우 호화로운 그 형태로 지어졌고 2,500세대나 네, 굉장히 큽니다. 거리 전체이고요. 또 그건 작년이었다면 올해는 더 큰 공사를 또 하고 있는데 김일성 종합대학 근처에 여명거리라고 이제 건설장을 새로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는 70층 아파트로 아까 작년에 53층이었다면 70층 대형 아파트를 또 짓겠다 해서 지금 열심히 건설 중인 걸로 북한의 여러 주요 뉴스들에 항상 소개되고 그럽니다. 궁금한 게 그런 대단지들은 미분양이 안 날까요? 네, 북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분양하고 돈을 내고 이런 구조라기보다 북한은 그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이 없다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거주할 권리, 임대 상태로서 입사증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렇게 증명서를 통해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근데 북한의 부자들 입장에서 재테크를 할 다른 수단이 없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뭐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은행에서 늘릴 수도 없고 해서 북한 부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부동산. 소유를 할 수는 없으나 그 입사증을 마치 소유인 것처럼 암암리에 사고 팔고 또 묵인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일반인들은 꿈꿀 수 없는 평생 가야 모을 수 없는 돈으로 거래가 되고 또 주택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온수가 나오고 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이런 주택들을 추구를 하는 부유한 계층들은 항상 일정한 비율들이 충분히 있어서 올해 뭐 김정은이 이렇게 10만 호 재임 기간 동안에 이렇게 10만 호를 건설을 하겠다를 항상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주택은 항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민을 위한 길에 웃음도 눈물도 많은 슬픔 저도 모르게 끌리었네 불같은 인성미에 우리 교육자, 과학자들을 이런 훌륭한 공방성에 앉혀주신 우리 원수님 뜨거운 인정의 품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조선민족의 고유한 특성과 현대적인 미감을 잘 살리면서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게 일순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 역사는 조선의 첫 안내자인 동시에 문명의 안내자이기도 합니다. 그 안내를 받으며 어대륙의 보들이 평양으로 모여오고 있습니다. 평양에는 찾아오는 외국의 보들이 충분히 숙식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고급 호텔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돌아보면 볼수록 동방의 이 아름다운 도시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번영하는 기적의 도시, 젊음으로 약동하는 인민의 도시. 평양의 유명한 옥류관에서 예로부터 조선민족이 즐겨 먹는 국수를 먹으면 오래 산다는 소문은 아마도 대륙과 대양을 건너간 모양입니다.